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새로운 업종과 종목으로서 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분석해 보면서 느낀 바가 기존에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에서 새로운 이제 차세대 섹터로서 돈이 이동하려고 하는 흐름이 느껴져서 이 부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승이 좀 나와준다? 심지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 가지고 나름 선방해줘서 미국 증시가 조정 나올 때 오히려 한국 증시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좀 떨떠름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금값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쓴다라든지 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좀 앞당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녹아내릴 것 같아서 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린다라고 하면은 금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증시도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 자산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유독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아직 많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이클 상으로도 금리를 인하하는 그 트리거는 불경기가 돼야 되는데, 불경기가 이제 심각해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네거티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깔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한 차례 패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일단 당장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화폐 가치가 녹아내렸을 때 방어는 해줄 수 있을 만한 금을 사두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증권 시장이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 그때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자, 이런 심리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선으로 아마 이게 거의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 이후에는 시장 충격이 한번 쫙 나오고 나서부터 금으로 돈을 벌었던 큰 물량들이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위기가 한 차례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지금껏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대장 섹터나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었던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만한 시점이라고는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방산주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물론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한번 갈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이번에 3월 말부터 이제 또 공매도도 재개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매매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방산이나 혹은 뭐 조선이나 이런 섹터들로 돈이 몰렸었는데,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돈이 몰릴 만한 곳은 어디로 보고 있느냐? 저는 항상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보이는 걸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믿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시장의 흐름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또 미국이랑은 다릅니다. 미국은 또 기관을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물론 이제 방산주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방산주들이 움직인 이후에는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이 있었고요.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거나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중심을 주축으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동차 종목이라고 하면 어중이떠중이 종목을 볼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우량주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대차와 기아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대차나 기아는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뭐 마진율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심지어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까지 해요. 이런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경기가 극에 달하고 혹경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피터 린치의 책을 통해서도 제가 배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공유해 드렸었죠. 경기 민감 업종들을 투자할 때는 사이클 산업을 투자할 땐 생존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결국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 과하게 평가받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과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합니다.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민감하게 안 좋아지는 불경기 시기에 어떤 기업들은 망하거나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그 망한 기업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거나 그 망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생존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다음 호황기가 왔을 때 폭발적인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자동차의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의 점유율도 꽤나 이제 늘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랑 같이 합작을 해나가서 미국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고, 공장도 적극적으로 짓고 있죠. 비교적 다른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이랑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세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기아와 현대차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종목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서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두 종목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순환 출자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분 매입이 이제 시작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물류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동차 기업이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동차 관련된 물류가 이제 해상 운송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운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 쪽까지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뚫으면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나오면서 제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눌림목 자리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동안 못 가다가 얘는 이제서야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애진작에 먼저 돌파가 한 차례 나왔고, 그때 HMM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좀 반응도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해운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들 제재 가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해운사도 이제 반사이익 볼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신고가 돌파를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 지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연하게 현대차 그룹 안에서 계열사로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준수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마진율까지도 괜찮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PER이나 PBR도 경기 민감주답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도 뭐 5배 정도 수준, PBR도 0.48배까지 떨어지니 사실상 이제 바닥에서 이렇다 할 만한 상승도 못 보여주고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호경기를 준비하면서 올라가 볼 만한 자리로 위치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 차례 슈팅 나왔다가 조정을 준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좋은 자리로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만한 거는 저는 역시 이제 HL만도나 한국단자 같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단자라든지 이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단자만 보시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순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PER도 이제 4배 단위, PBR도 0.5배 단위로 떨어지다 보니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처럼 주가가 정말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HL만도인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자율주행 수혜도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외형 확장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도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4.8% 거의 3% 수준까지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6배 정도 수준의 PER과 0.69배의 PBR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HL만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돌파할랑 말랑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120선 주봉상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무너졌다가 재돌파해준 게 요즘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HL만도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대략 이제 한 32,500원, 33,000원 요 라인, 요 바닥 구간이 거의 바닥으로 형성되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바닥을 들어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들어 올리고 요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여부 수렴하다가 돌파하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 점을 고려해서 돌파 전까지 계속해서 HL만도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점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SL인데 결국 이제 SL이라는 기업도 보시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이제 순이익률도 올라서고 있고 PER도 이제 4배 그 다음에 PBR은 0.58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이제 SL 같은 주식들은 신고가를 뚫으면서부터 이제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돌파하려다가 조정받고 돌파하려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이 많이 반복됐거든요. 이땐 진짜 제대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페이크를 줬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SL은 차라리 요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여기에서 그냥 차분하게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 업황은 아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누가 차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경기 부양이 빨라질 것이고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을 투자하기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그냥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경기가 왔을 때 그냥 망해버리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럼 상폐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외형 확장을 오히려 해나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경기가 극에 달했을 때 이미 경기 민감주들은 오르기 시작해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올라가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최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전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자동차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자동차 종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는 아니어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품 업체들 혹은 뭐 협력 업체들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과거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대장주로 평가받았던 23년도에도 엄청난 대시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지금 이익 캐파도 다시 회복 전망으로 이제 가고 있고 오히려 이때 22년, 23년도에 달성해줬었던 영업이익 순이익보다도 26년, 27년에 훨씬 더 큰 이익 캐파를 가져올 걸로 기대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조정을 준 지금 시점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슈팅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걸로 서현이와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전성기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그리고 성우하이텍, 에코플라스틱, 뭐 덕양산업,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 계열 종목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FT
사실 이 종목들 중에서는 코리아 FT를 저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뭐 한국단자나 HL만도 같은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SL이나 화신, 서현이와 코리아 FT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조금 더 리스크는 더 크지만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은 더 극단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아예 놓치고 가기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서 접근하는 정도는 해볼만 하니까 이런 협력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 불안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긴 하지만 미래에 산업이 서서히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외인들이 서서히 바닥에서 몰래 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주식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떤 종목을 먼저 더 좋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제가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장 이슈나 차트, 수급, 재무 분석, 시장 대응 전략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는데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 오셔서 이런 주식 정보들 무료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 시 수식이랑 설정법까지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제약바이오랑 로봇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리포트들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무료로 해드리려고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다들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받아가면 무료인데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채널에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고요. 우리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구독 안 눌러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